연준으로 넘어갈게요. 네네. 오 팀장님 보시기에 지금 월가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시장 기대가 어디까지 가나 하면은 연준 네. 뭐 이달 말에는 우째 25bp 정도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한 4.75나 네네네. 혹시나 뭐 3월에 가서 한 번 더 해서 5% 정도까지는 갈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리고 얘들 더 못 올려. 아, 네네. 심지어 그러고 곧 금리 인하로 돌아설 거야. 네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오 팀장님은 그 뷰에 나도 그럴 것 같아요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거부터 듣고 어느 쪽이에요? 1타 강사로. 그러니까 일단 답부터 듣고. 자 이제 그냥 이 어떤 질문하고 네. 똑같냐면 연준한테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그 반에 있는 아주 저기 버릇이 안 나쁜 애가 있어요. 네. 그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혼을 내고 있습니다. 어. 자 혼을 내는데 3.5로 때리냐, 4.0으로 때리냐, 4.5로 때리냐, 4.75냐, 5.0이냐 이렇게 때리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 선생님한테 제가 옆에 앉은 선생님이요. 아, 그 친구 그렇게 많이 때리면 어떡해? 그래서 얼마까지 때릴 거야? 4.75까지 때릴 거야? 5.0까지 때릴 거야? 그럼 선생님이 5.0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하냐면 버릇 고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너무 디펜던시가 너무 커요. 이거는 정해진 숫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숫자를 찾으려다 보니까 작년에 계속 틀린 건데 작년에 계속 틀린 건 뭐냐면 시장이 작년에도요. 3월 달에 한번 크게 뛰었다 주저앉고 5월 달에 한번 크게 뛰었다 주저앉고 증시 7% 그렇죠. 관점에서? 증시부터 시작해서 자산 시장이 7, 8월에도 한번 크게 뛰었다 주저앉고 그다음에 11월에도 한번 저기 피벗 돈다 해가지고 뛰었다가 주저앉고 그다음에 지금 올라오는 거는 이게 사전오기예요 사실상. 이번에 또 불굴의 의지로 또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 그때 다 올라오는 그 신호가 뭐냐면 특히 샘플이 작년 7, 8월이에요. 나스닥이 바닥에서 25%를 올렸거든요. 그때 얘기가 뭐냐면 경기 침체 온다.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은 더 못한다. 그리고 연준도 3% 정도 금리가 되면 9월 정도부터는 금리 인상을 좀 멈춰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애틀랜타의 어느 애 이제 보스틱 총재까지 얘기해요. 중립적인 사람인데도. 그게 작년 얘기예요. 그렇죠. 작년 얘기죠. 금년 9월이 아니고 네, 작년에. 9월. 네, 그렇죠. 그 얘기 하니까 사실 작년 8월, 7월, 6월에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 4번 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네. 선물 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영하지 않았었거든요. 3.5, 4.0 이 정도면 높게 반영하는 거였는데 근데 자산 시장이 딱 그걸 보고서 완전히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행복하니까 자산 시장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자산 시장이 막 저점에서 25%까지 들어올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당황한 거죠. 왜냐하면 0.75를 막 끌어올리 0.75씩 막 4번, 3번 끌어올리고 있는데 되려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 나와요. 이 어떤 때가 있냐면 제가 갯벌에서 꽃게를 잡으러 간 적이 있어요. 사실 조개 캐기를 하러 갔는데 이제 꽃게가 있었던 거죠. 이제 강화도에 갯벌 딱 들어갈 때 보면은 이제 그 경운기 타고 가요. 아, 그 아저씨가, 디테일 좋다. 네, 아저씨가 저한테 아우 저 갯벌 한번 보시라고 해서 어. 딱 보니까 꽃게가 그렇게 많아요. 어. 그럼 또 이제 동심 자극하고 너무 재밌어서 애들도 좋아하고 저도 막 가서 다 이거 많이 잡아야겠다 했는데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경운기에서 한 발 딱 내딛는 순간 앞을 보니까 그 갯벌에 한 마리도 없어요. 샥 숨었지. 예. 죽은 게 아니라 숨은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숨은 거예요. 얘는 등장하지 않아요. 계속 숨어 있어요. 이제 조개를 캐고 있다가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면 없어요. 근데 조개 캐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있어요.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한 저녁 5시쯤 돼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할 때 그때쯤 이제 다들 이게 정리하고 통 들고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나와 있어요. 제가 있는데도. 왜 나와 있냐면 저놈은 집에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집에 갈 거라는 거 예. 알아. 그러면 아, 그 꽃게 조그만 애들 있죠. 그 머리로도 그걸 안다고. 그렇죠. 이제 집에 쟤네들은 집에 갈 애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통 들고 돌아다니고 해가 지고 있으니까 그걸 학습을 했겠죠. 근데 조금씩 보여요. 그때는. 자 그러면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기존에 많이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풀었어요. 물론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렸지만 얘네들이 다 빨아들여서 사라졌느냐? 사라진 게 아니라 숨어 있을 수 있죠. 있었지. 죽기 싫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만약에 어떤 심리를 갖고 있냐면 이런 심리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죽는 건 무서워라는 심리도 있을 수 있지만 남들이 얼리버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직 있는데 끝물에 나와야 다른 꽃게들이 나오기 전에 이 맛있는 걸 먼저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게 뭐냐면 바이 더 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난 15년의 역사에서 배운 게 있어요. 떨어지면 살아. 그리고 존버의 정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얘기들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 같으면 떨어지면 공포를 느끼면서 주저앉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떨어지면 용감해져서 밀려 들어오죠. 떨어지면 밀려 들어오죠. 떨어지면 밀려 들어오죠. 밑을 탄탄하게 맞춰줘요.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도 보면 우리 작년에 1년 내내 떨어졌다 생각하시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작년 1월 수준이에요. 근데 작년 1월이었잖아요. 작년 1월 수준이거든요. 다우존스 지수가. 다우가. 근데 작년 기준금리 인상은 작년 3월부터 시작했어요. 3월에 0%부터 4.5까지 올린 거예요. 네. 하나 더. 그럼 그러면 이걸 갖고 그러면 뭐라고 연준 입장에서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반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선반영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동의하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아니죠. 작년 1월에 4.5까지 올라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몇 명 있었죠. 그 서머스, 너들리 이런 사람 몇 명 있었는데 사실 약간 뭐라고 할까 아웃사이더 뷰였죠. 그렇게까지 진짜 좀 세게 보는 사람은 2%, 3%이 정도면 작년 초에는 세게 보는데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8번 올릴 거에 0.25씩 그게 2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센 뷰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거 채권 시장도 아니었고 선물 시장도 아니었고 아무데도 아닌데 주식 시장이 그걸 선반영했다? 이거는 저는 로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반영이란 말로 쓱 넘어가기엔 좀 어렵고 선반영이 맞죠. 무슨 선반영이냐면 금리가 내려올 거라는 걸 선반영하고 있죠. 지금. 왜? 금리가 내려올 거라는 건 아직 그 금리가 내려올 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네. 사람이 간 다음에 다 뛰어나와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남아있을 때 조금만 용기를 내서 나오면 어둡지만 그렇죠. 동트기 전. 왜냐면 저 사람은 집에 갈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학습 효과라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학습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쟤네는 금리 과거를 패턴을 봤을 때 쟤네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연준은 그럴 수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클라이맥스로 막 5%까지 올라가도요. 자산 시장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자산 시장이. 그럼 이제 약간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그 선생님 비유를 해드리면 선생님이 애를 혼내줘요. 근데 이 선생님은 마지막에 소리를 확 지르잖아요. 한 2분 동안 소리 지르다가 훅 나가요. 그럼 그렇게 하면 그날 혼나는 게 끝나요. 근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학습을 많이 했죠. 소리를 지르면 이제 끝나는 거구나. 2분만 있으면 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게임할 수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죠.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니까 빙긋 웃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한 끝이 거죠. 보인다. 끝이 보이는 거죠. 와, 이제 소리 안 지르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빨리 올려야 됩니다. 금리를 빨리 올려줘야지. 금리 올리는 게 호재죠. 왜? 끝날 거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 연준은 반대편에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는 연준이 자산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연준에서 뭐라고 하냐면 얼마 전에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연준 의사록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연준이 주고 있는 속도 조절에 대한 시그널을 피벗으로 시장이 잘못 이해하면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완화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완화적이라는 얘기는 돈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연준의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돈이 흘러나오잖아요. 네. 이게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면 네.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소비를 하게 되겠죠. 네. 돈을 벌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를 탄탄하게 버텨주면 이게 뭘 만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물가 목표인 2%까지 떨어지는 걸 늦춰버릴 수가 있죠. 너무 천천히 내려오게 만들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미 인플레이션이 물가 목표를 넘은 지가 2년 가까이 됐어요. 여기서 3년, 4년 가면 이거 고질병 됩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요. 이거를 그냥 이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좌시해서 바라본다라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연준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금리를 세게 올리게 되면은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 시스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돈을 오히려 더 찍어서 뿌려야 되는 작년에 영국에서 봤던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생각하는 건 제대로 긴축하기 위해서 오래 긴축하기 위해서 천천히 긴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속도 조절이죠. 네. 그러면 이 속도 조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꽃게들은 피벗, 금리 인하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산 가격이 뜨겁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뜨겁게 계속해서 따라와 주면 그때는 최종 금리 목표치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는 대신에 최종 금리 레벨을 올리거나 아니면 높은 최종 금리 레벨을 오래 가는 걸로 현재 그 단계까지는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조절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종 금리가 어디서 끝나겠습니까? 예. 시장의 반응이 되게 중요하고요. 시장의 반응이 인플레이션의 하락에 어떤 제어 현상을 주는지 그걸 봐야겠죠. 시장의 반응이 만약에 국제 유가를 때려버리면 국제 유가가 예를 들어 100불까지 다시 올라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YOY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전월 대비로 보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자꾸, 작년에 이 네. 기고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워낙에 베이스가 이제 엮이죠. 워낙에 높았으니까 엮기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그 주시해서 봐야 되는 게 저도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저도 명확하게 드리고 싶지만 결국에 명확한 답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인플레이션이 해결될 때까지 금리를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내 저는 작년 8월 달에 잭슨홀 있죠. 잭슨홀이 나스닥이 저점에서 25% 들어올렸기 때문에 잭슨홀에서 버냉키가 아니라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파월이 생각해요. 이빨 꽉 물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의해서 예, 일어나는 예. 거지 어느 한쪽이 정해져 있는 미래를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 시장에 반응하고 좀 이렇게 엮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각보다 우리 지금 채팅창 분위기를 봐서는 지금 지루해하시고 못 알아들으시는데 나는 지금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고. 네네. 지루하실 거예요. 어려워요. 아니, 지금 내용이. 한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패널 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거기서 두세 마디가 딱 남으면은 저는 굉장히 성공이에요. 네, 큰. 근데 지금 오늘 저는 오 팀장님한테 몇 가지 이렇게 그걸 봤습니다. 첫째, 꽃게 비유인데, 예. 꽃게 비유인데 지금 삼성전자를 막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네네네. 그 꽃게는 그러니 이제 해는 어둑어둑 지고 이거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들고 이제 대충 장화 신고 이제 뻘밭으로 나가는 걸 아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죠. 걔는 저 숨어 있는 애보다 그래도 똑똑한 꽃게인 거예요. 예, 그렇겠죠. 분명. 예, 예. 분명. 그런데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는 거는 외국인인데 네네. 야들이 바보라서 살까? 아, 무슨 놈의 업황이 좋아. 아, 네네. 무슨 뭐 실적이 좋아. 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하루에 뭐 3, 4%씩 뭐 떡락을 하고 예. 이런 와중인데 지금 꾸준히 사요. 예. 꾸준히 사면서 이게 지금 이게 잘못하면 이거 데일리 차트는 이거 정배열로 돌참이야. 예. 이런 상황인데 제가 봐서는 걔들은 일단 똑똑한 꽃게로 보입니다. 예. 똑똑한 꽃게로 보이고 아까 그 비유도 굉장히 중요해. 선생님이 패다가 2분 동안 막 할 때면 속으로 이제 기다리는 거지. 네. 요거만 견디면 이제 선생님 참아야겠다. 나간다는데. 그래서 블라드나 누구나 와가지고 이거 빨리 최종 금리까지 확 잡아 당기고 네. 이런 식으로 막 발언의 강도를 높여도 안 쫄아. 예. 아가끓이다 나갈 거 아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니까 지금 시장 흐름이 이해가 돼요. 네네. 근데 만약에 네. 여기서 그 선생님이 평소에 루틴에서 벗어나면 어떡하지?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루틴에서 벗어난다는 갑자기 말씀. 2분만 아가끓이고 나가줘야 되는 선생님이 네, 갑자기 네. 빡쳤어. 네네네. 요 자식이 생글생글 속으로 웃고 있는 거. 네. 내가 이제 곧 나갈 걸 아는 것 같아. 네. 눈치챘어. 네. 눈치챘어. 네. 그게 작년에 나스닥의 사전오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끝났어. 아니네. 끝났어. 아니네. 끝났어. 아니네. 네, 이런 반복을 이어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연준이 생각하는 건 결국에는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잡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을 미워해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연준이 사실 타겟팅하는 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한 경제 주체의 자신감과 연결되고 그게 자산 시장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자산 시장을 어느 정도는 좀 경계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되거든요. 예. 의사록에서 그 정도까지 표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높은 금리를 좀 오랫동안 유지하는 쪽으로 집에 안 가고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쪽으로 이제 아마 좀 방향을 가져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그럼에도 잘 조절이 안 되면 금리 좀 더 올린다 하면서 되게 두려움을 많이 줄 수 있죠. 2006년도에 금리 기준금리의 전고점이 5.25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열어놓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이제 그 열기를 좀 식히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럼 성장이 둔화될 수 있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왜냐면 고금리로 오래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제 연준의 이번에 의사록에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고금리가 오래 유지돼도 생각보다 시장이 아니라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상보다. 왜?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시장 참여자들의 낙관론이 굉장히 강해요.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 달러가 약해질 거라는 기대. 이 표현을 그대로 놓아요. 선생님이 곧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이 근데 그게 이유는 뭘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혼을 내도 애가 낙천적인 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수술을 해도 낙천적인 환자가 그 약간 바본데 선생님이 혼을 내는데 낙천적인 거는 약간 바본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뭐 수술을 해도 그러니까 뭐 어떤 병에 걸려도 낙관적인 사람이 더 잘 살아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낙관론을 갖고 있으면 그런 낙관론들이 너무 급격한 경기 침체로 치닫게 만드는 거를 제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준이 결국에는 이 시장에 낙관적인 자산 시장이 낙관적인 심리하고도 싸우지만 어떤 면에서는 얘를 이용을 해서 오랫동안 고금리를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려는 게 아닌가. 좀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해석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기 오 팀장님. 네. 제가 패널 분하고 1시간 정도에서 한 명제 3개 정도만 건지는 날은 제가 집에 갈 때 안 피곤하거든요. 아, 네네. 머리에 뭔가 채워지는 느낌. 아, 네네. 궁금증이 풀린 거. 아, 네네. 그리고 채팅창에서는 저는 한 2개만 나오면 그날 진짜 해피해요. 아, 근데 예. 오늘 대박이 나왔어요. 아, 예. 지금 아까 우리 그 얘기 어떤 얘기죠? 이 와중에 예. 그 꽃게 아, 예. 똑똑한 꽃게 아, 예. 사람이 아직도 완전히 아, 예. 뻘에서 안 나갔는데 나와가지고 한번 아, 예. 먹어보겠다는 애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외인이 지금 삼성전자를 갖다가 뭔가 좋아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와중에 삼성전자를 산다 했더니만 어떤 얘기가 있나 하면은 네잎클로버님은 외인들 장투자금이 삼전 하이닉스 사는 것 같아요 이러셨는데 네. 이것도 싶은 데다가 777 라이스님이 뭘 하시는지 알아요? 예. 외인은 국영수로 느낌 오세요? 국영수. 국영. 외국인들이 지금 국영수만 공부하는 거야. 예. 무슨 놈의 뭐 AI 무슨 뭐 로봇 예. 무슨 웹툰 무슨 뭐 화장품 이런 거 아니고 국영수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네. 그냥 제가 주식을 워낙 모르니까 네.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뭐냐면 얼리버드인 거잖아요. 얼리버드로서 금리가 내려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들어와 줘야 되는데 무언가를 사야 되는데 안전마진은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결국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떨어지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떨어질 때 덜 터지고 먹을 때 제대로 먹고 이걸 반복을 해줘야 그러니까 계속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누적적으로 수익이 쌓여나가는 게 펀드 운용의 핵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금리 인하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지 않을 리스크도 존재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가장 덜 터지면서도 지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럼 아마 제 생각엔 밸류에이션을 채우면서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기 미국 쪽보다도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좀 저평가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시장들을 지금은 조금 좀 채우고 있거나 뭐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제가 주식은 잘 몰라서 이 정도 아주 원론적인 말씀만 좀 드려볼게요. 네. 안전하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본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게 뭐냐면 떨어지더라도 들 떨어진다는 표현 좀 이상한데 조금은 좀 이렇게 뭐 워낙에 많이 내려와 네, 있고 네. 좀 저렴하게 싸졌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낙폭이 다른 데에 크진 비해서는 좀 제한적이다. 뭐 이런 쪽을 좀 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해봐요. 이게 매크로 플레이가 이제 이럴 때 나오거든요. 네네. 크리스티님 국영수 말고도 외인들 사는 거 있던데 그러면 뭔지 좀 이렇게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재밌을 것 같고 공부도 될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요거 지금 남은 시간 얼마 안 되는데 네. 지금 이번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께서 뭐 시장에 많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한은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 내심? 한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년에는
물가를 집중을 하지만 올해는 이 금융 안정도 같이 성장과 금융 안정과 이런 믹싱된 목표를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물가만 바라보면서 금리 올리는 것보다는 다른 요소들도 같이 고려하겠다 이제 이 말씀으로 읽혀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갖고 있는 의미는 일단 만약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물가가 올랐을 때 그 도화선이 뭐였냐면 환율이었거든요. 환율이 너무 많이 뛰면서 네. 환율이 너무 많이 뛰면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니까 이 상태에서는 금리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환율이 더 올라가 버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환율을 한번 내리 찍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등을 하더라도 전고점까지 올라가기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냥 그러니까 원화를 파는 사람들, 달러를 사는 사람들이 그냥 원웨이로 밀어 올렸다가 이게 사실상 환율이 내려갈 리스크는 달러는 계속 강해지지 환율이 내려갈 리스크는 네.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 플레이어들한테 밑방향이 크게 열려 있다는 거 한번 제대로 참교육을 시켜준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서워가지고 윗방향으로 막 그렇게 많이 쏘지는 못해요. 그러면 환율이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 물가가 조금은 좀 둔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한은이 작년처럼 환율을 보면서 물가만 전전긍긍하지 않고 네.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더라도 국내 쪽의 성장 경기하고 가계부채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통위에서도 지금 이제 3.5냐 3.75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양쪽 다 가능성이 열려 있겠죠. 환율이 지금처럼 안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3.5 정도에서 이제 멈출 수가 있고 근데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환율이 만약에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는 거라면 네. 이 기대가 깨졌을 때는 다시 환율이 튈 수가 오를 수 있겠죠. 있죠. 네. 이럴 때는 금통위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연준의 스탠스를 한번 바라보게 될 리스크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 정도 설명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오 팀장님한테는 네. 이런 강의만 들어야지 여기다 대놓고 뭐 그래서 사요. 올라요. 내려요. 뭐 우리 환율은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저 일타 강사한테 묻지 말고 학원의 그 총무한테 물어보는 그래요. 오늘도 역시 비유가 찰떡이셔가지고 비달, 네. 비유의 달인. 진짜 너무 쏙쏙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채팅창에 굉장히 많이 아,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요. 이 또 명절 전에 네.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는 몇 가지 확실하게 얻었습니다. 오늘 안 피곤하실 예정. 역시 네. 역시 어건영.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제 오 팀장님 보내드리고 네. 이제 설세고 2월에 또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네. 또 찾아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